예, 지난 시간에 배운 정규분포의 개념을 문제 유형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센수학들로 좀 보자고 했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한 게 있긴 해요. 예, 그건 한번 도전해본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해라 라는 의미였고, 그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였죠. 이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첫 페이지에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 야, 자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라. 467번. 남의 얘기할 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하세요. 응? 이거 왜 다 리셋이 됐지? 희한하네.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또는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하나 줬어요. 뭘 줬냐면 요런 아이를 하나 줬는데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내가 수학 문제 풀 때 니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지, 그래프. 그래프인데 이것도 역시 그림이 나한테 풀이하는데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그리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요렇게 그리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저거 맞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지, 그거야 모르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의 정규분포를 그리는 훈련을 하세요. 대충 이렇게 둥그스러운 산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예외 없이 M이고요. 얘가 말하는 M 더하기 1.2 시그마는 요 앞에 있는 1.2가 개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개. 1.2개의 시그마. 그러니까 내가 주로 원시그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시그마가 한 개란 뜻이에요. 원시그마, 투시그마, 쓰리시그마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1.2개 정도의 시그마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시그마 오른쪽으로, M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M 더하기 1.2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녀석의 넓이가 요만큼이죠. 요 넓이가 0.1151이라고 나에게 준 겁니다. 이 별량은 이 가로축에 놓인다고 그랬어요. 가로축에. X. 근데 이 X의 평균이 끝에 가서 갑자기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거야. M, 시그마 제곱처럼 안 주려고 해놓고서 다시 얘가 알고 보니 50이었고 얘가 알고 보니 5였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가 50이 되었고 요 놈이 50 더하기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6이죠. 그래서 이 값이 56이 되었어요. 50과 56의 사이가 115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X가 A의 오른쪽에서 8849이다. 8849이다를 이 나한테 주어진 숫자 관계랑 잘 생각해 보시면 8849와 1151을 더해보면 1빵빵빵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 이렇게 옮겨보면 총넓이란 뜻이죠. 이런 관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151이잖아. 그러면 얼마 이상이 8849가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연마가 그러면 1에서 1151이 빠진 부분, 즉 이 넓이 부분이 빠진 부분의 총 넓이가 0.8849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는 이 왼쪽에 있을 것이고, 얼마일까요? 아니다. 이게 이 오른쪽 얘기구나. 쏘리. 어쩐지 너무 작다 했어, 값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X가 M 플러스 1.2 시그마의 오른쪽, 여기요. 그러니까
이걸 뺀 나머지 이만큼의 넓이가 0.8849라고 할 때 얘는 A의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가면 되죠. 반대편으로 가서 요만큼도 역시나 0.11511 거기 때문에 요 A 값의 오른쪽 넓이가 0.8849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그렇다면 이 1.2시그마 50에서 6만큼 커졌다? 그러면 1시그마 50에서 6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죠. 그럼 A가 얼마겠어요? 40? 4입니다. 이렇게요. 나한테 근거를 주고 그 근거의 넓이와 1이나 0.5와의 상관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자, 또 질문. 왜 469번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이거는 뭐 여기서 똑같지 않은 문제가 거의 없는데 핵심은 뭐냐면 확률 변수 x, y라고 얘기를 할 때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각각 2,1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2 하고 여기서 1이라고 표현한 건 1의 제곱도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는 게 x고 그 다음에 얘는 m은 얼마인지 몰라요. m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원시그마는 4가 되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두 개의 그림을 따로 그리는데 2에서 4까지인데 저 4는 숫자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그마로 몇 칸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시그마입니다. 2시그마.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를 2배 한 것이 3에서부터 2 2배 m-3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 m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헐? 잠깐만요. 이거는 이 표 없이 구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 오케이. 이게 배율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2시그마까지의 넓이가 1시그마 넓이의 2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 해서 넓이 칸으로 해가지고 이쪽 넓이의 2배 되는 애가 여기 어딘가의 넓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2배 했더니 이쪽 넓이와 똑같다는 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랑 똑같은 넓이를 만들 수 있는 수치는 요쪽밖에 없다고요. 정규분포 표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내가 수치를 들고 있지 않는 한 그림상에서 이 넓이랑 2배가 된다라고 하면 요 넓이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4고 얘가 2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얘도 정규분포고 얘도 정규분포니까 내가 이놈하고 똑같은 넓이가 누구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이 맞아요. 2시그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요 녀석은 m에다가 시그마의 2배인 8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게 4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가서 여기는 m-8이 맞는 겁니다. 4가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근데 그게 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3에 대한 정보를 얘가 3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m은 11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11, 여기가 3.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19가 돼야 되는데
그 19도 사실은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요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m에 11을 한번 넣어 보시면 22 빼기 3, 19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습이나 혹은 복습이 안 되고 실시간으로 수업만 듣고 있는 우리 희원이와 필영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야? 감으로라도 대충 저런 얘기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네, 정규분포의 핵심, 이런 모양의, 희원아, 이런 모양의 정규분포건, 이런 모양의 정규분포건, 평균으로부터 자신의 시그마의 그 비례 부분, 이거 비례 부분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시그마의 2배까지의 넓이가 평균으로부터 자신의 시그마까지 2배까지 넓이가 언제나 같다. 모든 정규분포는 다 그렇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에 가끔씩 이제 보통 정규분포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 정규분포 중에 이렇게 안 생긴 애는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는 수능 점수를 이렇게 보면 수능 점수를 쫙 나열하면 당연히 정규분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이런 고래등이 나오기도 해요. 고래등. 예, 고래등이라고 그래. 이게 고래가 이렇게 생겼잖아. 뿅뿅.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가끔 실제 리얼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안 나오고 고래등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고래등을 다시 보정값을 통해서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점수화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애를 정규분포라고 부르진 않아. 알겠지? 질문. 저는 다르게 풀었는데 맞아야 돼요. 뭐 어떻게 말해봐, 설명해봐. 저는 그 1분의 x-2라고 했었잖아요. x에 그렇게 한 다음에 2를 넣으면 0이고 4를 넣으면 2잖아요. 0부터 2까지 의 2배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y n y도 똑같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맞는데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정우야.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다고 하고 지금 그 표준화라는 쓸데없는 과정을 안 하려면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예, 아주 기계적인 표준화. 그러니까 얘 평균이 m이니까 2배의 p하고 빼기 0 나누기 1, 0, z 빼기 2 나누기 0, 나누기 1, 2 이렇게 하고 는 p 빼기 3 빼기 m 나누기 4 하고 z 빼기 m 그럼 m-3 나누기 4 짜잔 이렇게 당연한 거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2배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부터 z가 2라고 하면 이거 잘 보시면 딱 부호 바뀐 거예요. m-3, 3-m. 그러니까 이 어느 한쪽을 잡고 얘가 2다 라고 해버리면 11 나오는 게 그게 다르게 푼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표준화의 과정은 그럼 쟤도 표준화, 너도 표준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림 보고 그냥 그림으로 표준화를 시키자 이 정도의 의미. 또 질문. 정규분포 표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네? 재료가 다르고 말이 달라도 계속 나한테 표준화를 시키는 건 똑같다. 저 475번. 475번.
이번에도 역시 표준화를 하면 매우 간단해지는 문제입니다, 이거. 확률별로 W, X, Y가 각각 60, 62, 64의 평균을 가지고 있고 A, B, C라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고 그 표준 편차의 크기는 A가 작고 B가 중간, C가 제일 큰 형태가 되어 있다. 그리고 W가 66보다 크거나 같다. X가 56보다 크거나 같다. R이 70보다. R은 Y가 7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자. PQR의 대소관계는 어떠한가? 자, 제가 약간만 리얼성을 가미해서 그릴게요. 잘 보세요. 약간만 리얼하게 그리면, 그러니까 W 같은 경우, W 같은 경우 가운데가 60이고요. 얘 같은 경우 가운데가 62고요. 예, 누가? X가. 그리고 Y 같은 경우 가운데가 64라고 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숫자는. 근데 이 표준 편차 순으로 작고 크고 크다, 이 순서로 커진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얄쌍하게 올렸다가 조금 정상적으로 내렸다가 두껍게 내렸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표준 편차의 크기와 이 정규 분포의 퍼짐 정도를 어떻게 딱 생각하면 좋으냐면 무조건 자기 평균으로부터 오른쪽 바닥 끝까지가 3.5개. 3.5개. 그러면 A와 C를 비교해봐. A는 작아. 작은데 요 안에 3.5개 들어가야 돼. C는 커. 큰데 이 안에 3.5개 들어가야 돼. 그러면 3.5개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면 위에 게 내려오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표준 편차가 커지면 낮고 퍼지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높고 좁아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럴 때, 자, 요 첫 번째 질문, W가 66보다 크다. 66이면 66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으로부터 6만큼 떨어진 넓이에요, 이게. 요 넓이가 P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5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56보다 에이씨, 자꾸 내가 이 부등호를 안 본다. 여기 오른쪽 이란 뜻이고요. 66보다 크거나 같다. 56보다 작거나 같다. 56은 여기 62로부터 똑같이 6만큼 떨어진 것의 왼쪽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녀석은 y가 70도 역시나 이놈에서 6만큼 떨어진 놈의 오른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넓이가 각각 어떤 크기 관계를 갖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의 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역을. 뭐냐면 내 진짜 별량으로부터 평균까지 떨어진 값이 모두가 공통으로 6인 거야. 근데 표준 편차가 얘는 작은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얘가 작으면 이 6 안에 자기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3개가 들어간다고 하자. 3개가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거죠, 여기가. 왜냐면 똑같은 6 안에 여기는 2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얘의 넓이가 얘의 넓이보다 얘의 넓이가 작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넓이가 작아졌다는 건 이 넓이가 커졌다는 걸 뜻하죠.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이.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또 2개밖에 안 들어가. 근데 얘는 알고 봤더니 이게 1시그마야. 1시그마라고 하면 이 뒤로 2시그마 반이 더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요런 순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표준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표준화 설명 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희원아, 듣기는 해야지. 안 그러면 너 저쪽 나가서 네 공부 미적분 하는 게 더 나아. 당장 내년에 이거
중간고사 상대평가로 시험 쳐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조만간 너에게 닥칠 미래인데, 한 번쯤 들어두는 것이 두 번째 볼 때 도움이 된다고 지금 앉혀놓고 있는 건데, 거기서 졸고 있으면 어떡해. 자, 또 혹시 질문? 없나요? 없으면 나 이제 시험에 있어요. 483번. 저 481번. 이 새끼들이 빨빨 안 하고 씨. 전체 학생 수가 같은 A반, B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였더니 이거 이제 이렇게 문장 나오면 원래 한 번 읽고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안 읽히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기호를 만들어. 어차피 정규분포 얘기할 거니까 A 땡땡 N 165.9 표준편차 10의 제곱 B 땡땡 N 169.8 콤마 표준편차 5의 제곱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 긴 네 줄의 문장을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한 거예요. 그 만약에 이거 이제 어차피 그림 그려서 할 거니까 그림을 그려서 얘네 둘을 비교하며 약간의 디테일을 살린다면 이건 낮고 넓은 애고 이건 좁고 높은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왜냐? 표준편차가 얘는 10이고 얘는 5니까. 그래서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 수가 보세요. 여기가 169.8인데 A라는 키가 있대. A라는 키보다 큰 학생 수가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요만큼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총 학생 수를 곱하면 돼요. 확률이 다른 말로 비율이야. 여기가 몇 분의 몇 차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전체 학생 수를 이 확률에다 곱하면 실제 학생 수가 나와요. 근데 실제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가 두 반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의 차이가 곧 학생 수의 차이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읽었고 A반에서 키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일 때, 자 보세요. 얘가 165.9고 여기에 18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180이라는 수치의 오른쪽 여기에 2배, 요걸 P라고 하면, 요 넓이를 P라고 하면 요 넓이가 2P가 돼요,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B반에서 이런 그 수치까지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B반에서 A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이거 창혁이가 질문한 건데 알아듣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2배가 헷갈리는 거지? 누구의 2배야? 180 이상 학생 수. 얘의 2배잖아. 얘의 2배가 얘와 같다고. 당연한 말이야. 응.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2배라고 할 때 수치를 주지 않으면 좌우대칭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치를 주고 진짜로 2배를 만들려고 할 생각인 거예요. 뻔하게도 이거 1.41 시그마일 거야. 난 그러리라고 봐. 그렇지 않아요? 요거 이 시그마에다가 10 곱해봐요. 이거 10 곱하면 14.1이지. 165.9에다 14.1 더하면 정확히 180 나올걸? 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를 줄 리가 없잖아.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평균, 즉 0으로부터 1.41개의 시그마 사이의 넓이가
0.42란 뜻이야. 표준화 안 해도 된다고, 정우야. 표준화 안 해도 된다고. 이게 Z에서의 이 관계가 이 A라는 분포에서의 이 관계와 똑같은 거야. 평균으로부터 1.41개의 시그마 옆에 값. 0.42. 그럼 P는 0.08이요. 왜냐면 절반이 0.5여야 하니까. 0.08. 그러면 그거의 2배. 얘는 0.16이겠죠? 0.16. 그럼 뻔하게도 그 옆에 있는 숫자 쓸 겁니다. 봐. 0.34. 여기가 0.34일 때에 이거 0.16과 0.34 합치면 0.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A가 의미하는 바는 0부터 1까지. 이게 개로 읽으면 된다고 그러지. 개. 예. 시그마 1개. 시그마 1개. 그러니까 169.8에서 자신의 시그마 1개만큼 오른쪽. 그러니까 174.8. A는 174.8. 세네. 저거랑 똑같은 개요. 개라고 읽으라고 추천을 했어요. 네. 센에서 걸음이라고 나와요. 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단 처음 들어봤는데 걸음이든 개든 간에 걸음은 이게 걸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예? 비유적인 표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식을 걸음으로 다 바꾸면 여기서부터 시그마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반 하면 끝나요. 뭐 이런 식의 얘기겠지. 센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강의한 선생님의 자기 표현일 거야. 그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보통 관용적으로 선생님들이 이게 1시그마, 2시그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표준화 안 하는 게 빨라요. 네가 한번 비교해봐. 표준화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한 줄 더 쓰고 안 쓰고의 차이야. 그러니까 안 쓰면 안 쓸수록 빨라. 수능에서 확통은 시간 싸움이죠. 빨리. 확통이든 뭐든 뭐 수학은 무조건 시간 싸움이지. 이쪽 그래도 좀 오래 걸려. 아니 똑같아. 똑같아. 확통열을 잊어버려. 수학 못하는 애가 어려워. 수학을 잘하면 다 쉬워, 둘 다. 근데 미적이 아무래도 더 할 일이 많겠지. 그러니까 자꾸 중도 포기한 이과 애들이 확통으로 넘어와서 점수 따서 교차 지원으로 대학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잘못된 제도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똑똑해져가지고. 뭔가 게임으로 얘기하면 게임의 버그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버그가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무조건 5년, 정권 잡으면 5년 동안 그게 뭐 어떤 개망의 제도건 말건 그냥 일단 추진. 지금 당신들의 입시 아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만드신 겁니다. 예. 뇌가 없는 정부 1기, 예. 지금 뇌가 없는 정부 2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망했어요. 내 아이들. 예. 나 이제 이거 설명하면 되나? 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자, 들어봐요.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분명히 내가 이산 확률 분포 안에 이항 분포가 있다 했고, 연속 확률 분포 안에 정규 분포가 있다 했고, 이 두 녀석은 공유가 될 수가 없는 애예요. 왜냐면
이쪽은 별량들을 이렇게 x1, x2, x3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유한계의 확률이 더해져서 그 총합 1이 되는 이 분표를 이산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고. 유한계의 별량, 유한계의 확률. 그리고 얘는 그 별량을 칸막이 칠 수 없어서 이렇게 가로 실수 축에다가 늘어놓고 확률 밀도함수로, 그것도 높이로는 확률을 표시할 수가 없고 넓이로만 확률을 표시할 수 있는 요따무니 정의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연속 확률 분포. 어디서 교물점을 찾을 수 있겠어. 그런데 아주 신기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야. 신기한 점을. 바로 요놈 x 0, 1, 2, 3 해서 n까지, 그리고 각각의 개별 확률들은 NCR, 여기가 R이면 NCR, P의 R승, Q의 N-R승이라는 확률을 가지는 그 이항 분포.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B, 그럼 바이노미얼의 B고, N, 시행 횟수고, P, 개별 시행의 확률. 그러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 분포를 갖는 이 이산 확률 분포를 한번 이렇게 가로축에 x를 놓고 n 이퀄 0부터 1, 2, 3, 4 땀땀땀땀땀땀 n까지 이렇게 n까지 해서 이 세로축이 p축이 되도록, 이거는 이제 표 안에다가 넣었던 건데 여기 있는 이 p1, p2 이 확률 값들을 여기다 한번 찍어봤다고. 0부터 n까지.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 이 시행횟수가 한 10개다. n이 한 10번이다. 10번 정도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찍혔어.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 이 확률들의 크기가. 근데 n을 20번, 시행횟수를 20번 정도로 늘려봤더니 여기가 좀 낮아지면서 이게 올라가는 정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계속 해보는 거죠. 어차피 수학인데. n 이퀄 30일 때, n 이퀄 40일 때 시행횟수를 점점 늘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뭐 1의 눈이 나올 확률, 2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3번 던질 때 1의 눈이, 이거를 10번 해보고 20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던져봤더니 얘가 계속 낮고 지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시행횟수를 진짜 크게, 여기서 이제 수학적 표현, 충분히 크게, 시행횟수를 충분히 크게 해서 확률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했다고요. 이 n이 이제 만약에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가로로 쫙 늘어서겠지? 그 애를 그러면 요 간격이 굉장히 좁아 보이도록 잡고 꽉 조이는 거야, 이렇게. n이 굉장히 크면 얘네들이 사이사이가 거의 들러붙다시피 하게 이쪽에서부터 이 축을 잡고 끙 하고 당겼더니 그 생긴 모양이 뭘 닮았더라 이거야. 뭘 닮았더라. 그래서 오라? 이렇게 된 거지.
그 진짜로 그런가? 하고 여기를 딱 찾아봤거든요. 놀라운 결과를 얻었지. 요 제일 봉우리 높은데 얼마였게? NP. NP 뭐게? 예,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이요. 이거 아직 여기까지 공부 안 되냐? 해보면 알아. NP. 그래서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3.5 시그마인 거야. 끝에 딱 0으로 떨어지는 데가. 그래서 이 시그마를 진짜 계산을 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MPQ의 루트값. 오호 이렇게 된 거지. 오호.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구하시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 그렇지. 잘 생각해봐. B 200, 200,6분의 1을 따르는 이항분포가 있어. 근데 확률을 구하라 그러는 거야. 얼마? 예. 120부터 187까지의 확률을 구하셔. 내가 왜 못하냐? 해요. 할 수 있어요. 200 콤비네이션 120 6분의 1에 120 6분의 5에 80 계산하면 되죠. 다만 지금 뭐 구한 거지? 121대의 확률 한 개 구한 거예요. 그럼 저거를 이걸 이제 200 콤비네이션 121 6분의 1에 121승 6분의 5에 79승. 저걸 68번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이 확률이 나와요. 알겠지? 하지 말란 거지. 응? 죽자는 거지. 근데 저렇게 실제로 확률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아이를 n 6분의 200 6분의 5를 여기다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000 이렇게 하면 얘가 정규분포화 되는 거지. 정규분포화하고 이걸 표준화해서 Z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정규분포 표는 미리 다 계산을 해준 거니까, 확률을 계산해 준 거니까 내가 이 짓을 다 할 필요 없이 표만 보고 구하자 이런 거거든. 이게 바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라는 문제예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데 언제 이걸 써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너무 쉬워요. 이항분포 조건을 주고 정규분포 표가 나왔을 때. 그렇잖아. 그렇지? 상황이 이항분포 상황인데 어디 갔어? 이거 봐요. 제가 이항분포인지 뭐인지는 뭘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어? 재료나 상황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지. 얘는 아예 대놓고 그냥 이항분포 192,4분의 3을 했는데 나보고 이걸 직접 구하라고 그러면 이건 미친 짓이야. 만약 표에서 생각해보면 x가 0부터 시작해서 135 있고 여기서 136 있고 다다다다 해서 192까지 나오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얘가 질문한 1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는 나보고 이만큼의 확률을 다 더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규분포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알겠어? 근데 아까 그렇게 곱하고 1에서 4분의 3 빼고 곱하고 그건 이항분포에서 나와요. 정규분포로 바꾸는 게 1에서 4분의 3을 뺀 걸 곱하고 하는 거? 192에 4분의 3 곱하고
지금 당장 그냥 익히면 돼. B 시행 횟수 곱하기 개별 시행 확률이면 이때 평균이 NP, 얘네 둘이 곱하면 돼. 그런 거예요. 둘이 곱하면 평균이야. 그리고 분산이 NPQ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그게 1-P예요. 예,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 NPQ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미친 거지. 135부터 192까지 이 확률을 다 더하라. 한번 시도해 봐요. 될라나.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면, 같이 죽자는 말이 아니라면 얘를 x 땡땡 n 하고 192,4분의 3 얼마야? 4, 4, 16, 4, 8에 32. 144. 이게 16 곱하기 3 144, 144에다가 4분의 1 4, 32, 4, 32 36이요? 네, 네 맞아요. 그죠? 6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 여기가 144인데 여기 135보다 클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긴데 알고 보면 요 놈과 요 놈의 차이가 얼마야 지금? 요 놈과 요 놈의 차이 9 차이 나죠. 9 차이. 9라는 간격을 6이 몇 개 들어있는가로 설명하면 1점. 그렇지. 1개 반이 들어있네. 그지? 1개 반. 그럼 1.5 시그마를 찾는 거예요. 1.5 시그마를 찾아서 0.4332. 여기가 0.4332. 그럼 여긴 0.5. 둘이 더하면 0.9332. 요렇게. 내용을 알고 나면 편해요. 별 문제 아니야. 그냥 BNP를 NM, 시그마 제곱으로 변한 후 확률을 구할 때 편하게 써라.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줄 때요. 충분히 많은 수일 때만, 그러니까 평균이 충분히 많은 충분히 수일 클 때, N이 충분히 클 때. 변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꼭 충분히 큰 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충분히란 무슨 말이냐? 얼마야?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지. 기준이 없어서 그러니까 실상 n이 11대, 21대, 31대, 41대, 51대, 61대 이렇게 보면 어느 선부터 정규 분포와 똑같은 그래프를 그린다가 아니라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요.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무리 완벽하게 n이 한 뭐 2만이나 20만쯤 되어도 정규 분포랑의 차이는 나요. 분명히 오류적인 차이가 나. 오차가 나는데 그 차이가 n이 크면 클수록 줄어든다의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n이 얼마부터 해야 되나요가 되는데 그건 문제가 딱 보시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저 n을 들고 직접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해서 다 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나 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그것만 딱 심정적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크다가 바로 반응이 와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50 정도에서 확률을 계산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다 정규분포로 바꿨어요. 50 이후로는 다 정규분포로 바꿨어요. 50 전에 있었어요. 아니 50 전에도 시키는 일은 없었지. 근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문항에서 n이 제일 작은 숫자를 봤다면 내가 50 정도를 봤다는 거야. 분산 다 제곱수로 주죠. 분산. 제곱수로 주죠. 정규분포로 바꿔놓은. 다 제곱수로 주죠. 거의. 예. 그러니까 아닌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아닌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때 표를 여기다 시그마의 루트 값 달아가지고 주곤 해. 그러니까 풀어야죠. 아니지. 그러니까 몇 시그마라고 보는 거니까 뭐 루트 2 시그마, 루트 3 시그마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근데 좋은 지표가 되긴 해. 그러니까 BNP를 했는데 요걸 들고 BNP를 딱 해봤을 때 그게 뭔가의 자연수의 제곱수로 나오면 거의 확신을 갖는 그런 건 있지. 근데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얼마든지 문제는 낼 수 있어요. 어... 400 83번? 방금 전에 얘기를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고 얘를 읽어내라는 소리잖아. 네가 지금 이 부분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이 표시가 하나같이 다 뭐냐면 이항분포에서의 확률값들이야. 한 칸당 하나의 확률값들이야. 그리고 그게 x가 얼마인가를 보면 이게 요 오른쪽 표를 보면 돼. 오른쪽 숫자를. 이게 450번째.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BMP를 이 표로 나타냈다 그러면 0부터 450이거든. 이렇게 0, 1, 2, 3 해서 그럼 얘는 450C 450이면 얘 얘기하는 거야. 얘. 그럼 450C 449는 그 앞에 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쭉 타고 가면 얘 지금 얼마로 출발하고 있어요? 120으로 시작하고 있지. 그지? 아닌데? 기준이 지금 450C 450이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449에 449 요걸 맞춰야 돼. 그러면 얘는 330이에요. 알겠어? 요거하고 요걸 맞춰야 돼. 요 위에 있는 표가.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보면 이게 330인 거예요. 이만큼 더해달라는 뜻.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간편하게 한 줄로 쓰자면 x가 330 이상일 확률이란 뜻이에요. 밑에는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BNP 할 때 요 P가 여기 있는 이 메인 숫자와 맞아떨어지는 확률 이걸 보면 돼. 네, 이건 3분의 2짜리예요. 그리고 N은 450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N으로 바꿔주면 얘는 둘이 150 곱하기 2 300, 3분의 1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 300, 10의 제곱. 그러면은 정기분포상에서 여기가 300이고 1시그마가 10인데 이거는 3시그마네. 하나, 둘, 셋. 330. 그럼 여기서 3.0 찾아서 0.4987 그거보다 크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의 넓이는 0.0013 이렇게 되어 있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 번만 깨달으면 돼. 내용으로 한 번만 깨달으면 돼. 요 다음 단원, 통계적 추정은 거의 나 혼자 씨부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완전 이해의 학문이야. 이해가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레카 한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거기는 두 번 다시 강의도 안 들어도 돼요. 문제도 잘 안 풀어요. 난 알았으니까. 근데 이해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몇 번 정도냐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저걸 이해 못하고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정석을 11번을 본 내가 통계적 추정을 이해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다 맞췄죠. 문제 유형을 다 외워버렸으니까. 근데 언제 알았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하다가 애를 가르쳐 주다가 내가 깨달아 버렸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 하다가 빡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 거지. 나 고등학교 때 몰랐네 이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얻었던 깨달음을 이제 말로 잘 순화해서 그 당시는 그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없었어서 친절한 내가
너희들을 상대로 잘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들어봅시다.